네,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다룰 건데, 자,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오늘 아주 중요하게 다룰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의 역사성입니다. 출애굽은 없다. 출애굽은 역사적으로 밝힐 수 없는 내용이다. 출애굽은 그냥 문학 작품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야기일 뿐이다.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은 과연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인가? 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언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출애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 신앙인의 자세로 또 출애굽기를 성경으로 보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출애굽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고고학에서 발견된 것도 거의 없다. 이건 뭐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먼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일단 최대주의에 있는 분들은 출애굽이 역사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은 역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최대주의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하는가 또 환영하는가 이건 다른 문제이고,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이 역사적 증거로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아울러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역사적 증거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반대에 계신 분이 계시죠. 최소주의 또는 수정주의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출애굽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신앙이 없느냐? 또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또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좀 갈리는 거지, 좀 신앙은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좀 다른 문제이고, 먼저 우리가 최소주의, 약간 수정주의 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램케 같은 학자는요, 출애굽은 존재하지 않는 장소,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출애굽 내러티브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문학 세계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아주 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버 같은 학자도요, 출애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출애굽기의 역사성은 이미 끝난 문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글을 접하셨다면 와, 큰일 났다 이거. 출애굽이 역사적이 않다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역사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쨌든 대부분은 역사성으로 증명할 수 있지, 고고학적인 유물이 있을걸?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학자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을 좀 정리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또 이 내용도 우리가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왜 역사성을 증명할 수 없는가? 자, 첫 번째, 장정만 30만? 장정만 60만인가요? 30만? 지금 어쨌든 이 인원이,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좀 되잖아요. 자,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 이래요. 기원전 13세기. 그러니까 이때쯤 아마 출애굽을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 이집트 인구는 200만 정도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봐요. 물론 100만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많게는 400만까지 보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장정만 30만이면 가족까지 100만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장정만 만약에 60만이면 그죠? 180만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당시 고대 근동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산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 이상이 아마도 출애굽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원전 13세기 이집트 인구가 200만이라면 이집트 인구가 다 나와야 되죠. 이게 약간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400만으로 본다고 해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만약에 이집트를 떠났다면 왜 이집트의 기록에는 그 인구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없나? 이것 때문에 역사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연구를 하신 분도 있어요. 만약에 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출발했다. 그들을 6명씩
한 줄을 6명으로 세우고 그 다음 줄도 6명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굽을 출발했을 때 마지막에 남은 6명이 애굽을 떠나게 된다면 이미 맨 앞에 출발한 사람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거다. 그 정도의 인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유만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집트 가나안 땅,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그 땅을 연결하는 길 중에 고대 이제 왕의 대로라는 이 길이 있는데요. 이 길에 이집트의 초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오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제 기록해두는 아마 그런 습관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인구가 이동한 기록이 거기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성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좀 재밌는데요. 자, 만약에 람세스 2세, 자, 람세스 2세 때 출애굽을 했다고 본 분들이 꽤 많습니다. 람세스 2세 때 만약에 출애굽을 했다면, 자, 출애굽을 하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 홍해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그 물에 다 수장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람세스 2세는 물속에서 죽었어야 되거든요. 시체를 찾을 수 없어야 돼요. 근데 람세스 2세의 미히라 그러니까 그가 카이로 박물관에 발굴이 돼서 지금 있어요. 거기에 누워 있어요. 물속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성을 밝힐 수 없는 문제다, 이건. 그래서 역사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없던 이야기구나. 만들어낸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학자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출애굽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유물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4가지 정도의 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세기에 나왔냐, 15세기에 나왔냐, 13세기에 나왔냐, 12세기에 나왔냐, 이렇게 학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16세기와 12세기설을 지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많은 학자들은 15세기나 13세기 두 개의 가설을 거의 생각합니다. 이 가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이걸 설이라고 설명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6, 12세기는 빼고 15, 13세기 두 개의 이야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세기를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가 11장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300년간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해 왔다. 근데 입다라는 사사는 사울 왕보다 앞선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 보통 기원전 1050년쯤 활동했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 기원전 한 1100년 정도로 본다면 입다의 증언을 따라서 300년간 여기를 다스려 왔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는 약 1400년경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15세기에 출애굽을 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설명이 가능해지죠. 자, 두 번째 증거는요. 열왕기상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즉위 4년. 자, 그때 성전 건축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때를 보통 기원전 961년쯤으로 봅니다. 물론 이 차이도 굉장히 커요. 더 길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쨌든 61년을 보는 분들이 다는 아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출애굽을 하고 난 지가 얼마나 지났는지 언급을 하는데 그게 480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대략 합치면 1441년, 1440년 경쯤 됩니다. 그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쯤으로 보면 당연히 15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맞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자, 고고학자 가르스탕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리고에 발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기원전 1400년경쯤에 여리고가 파괴된 흔적이 있다고 이 학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이스라엘이 들어왔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5세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힉소스족의 연관성을 생각합니다. 이런 힉소스족은요, 이 원래 저 북쪽에서부터 이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외지인이죠. 셈족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집트, 애굽을 다스리던 때가 있어요. 네, 그때의 어떤 연도에
아마 요셉이 총리에 등극했을 거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다음에 출애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시점이 바로 기원전 15세기쯤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된다. 또한 네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투트모스의 3세. 그때 발견된 레크미레, 무덤에서 발견된 이 레크미레는요, 투트모스 3세의 선견자입니다. 그 무덤을 보면 이집트 토판에 진흙으로 벽돌을 이기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노역하는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또 15세기니까 그때쯤 노예 활동을 했던 이스라엘을 연상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핫비루는요, 이제 지금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이 핫비루, 그 다음에 아비루, 그 다음에 이브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와 이 핫비루가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지역에서 활동했을 때가 이제 15세기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세기에 나와서 아마 거기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껏 학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증거들을 따라서 이집트 출애굽을 15세기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힉소스가 이제 이 이집트 애굽의 바로로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축출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 1570년경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만약에 15세기 1440년경에 했다면 중간에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빕니다. 그럼 그때 무엇을 했나? 라고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비돔과 람셋을 건설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 또는 건축물 아니면 그 이름을 딴 것은 기원전 15세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람세스라고 하는 이 바로가 등장해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가 지나면서 15세기에 출애굽을 했다라는 이 의견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더 언급이 많이 되는 이 주장은 13세기입니다. 자, 이것도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비돔과 람셋. 자, 기원전 13세기 건설된 텔 엘 마스쿠타 유적에 보면 도시나 도성들이 있었다는 고고학 발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돔과 람셋과 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 어쨌든 이 고고학 유물들이 13세기에 있었다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아마 13세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바로 그때 졌던 건축물이자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메르넵타 또는 메르넵타라고 불리는 이 바로가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바로가 그러니까 살아 있었을 때가 기원전 13세기이기 때문에 이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쯤에 분명히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좀 하게 되죠. 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게 기원전 13세기로 보느냐 15세기로 보느냐 둘 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역사기술 방법과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역사기술 방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숫자 개념,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역사기술의 표현 방법, 여기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 우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역사기술 방법으로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역사기술 방법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거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든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시는 분들이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건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역사적 증거 보여줄 수 있는 이 학문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모두의 사건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선 한계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증거들을 과연 고고학적 유물이나 그 다음에 역사 기록에 있는 걸로 다 밝혀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견해낸다 할지라도 이렇게 바로 시기나 숫자, 장소, 지명 다양한 것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기술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합리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출애굽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어떤 학자는 이제 문화적 기억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기억이 있었던 걸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기술될 때 그러니까 글로 써질 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객관적인 역사 방법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어쨌든 그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이 출애굽의 역사가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겐 좀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출애굽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성경의 역사들을 고고학으로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증거로 다 밝혀낼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애굽의 역사성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그 역사는 반드시 있었고 그 역사는 신학화 작업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라는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것은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아니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며 저는 출애굽의 역사성 오늘 구약 난제의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역사성에 대해서 혹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더 훨씬 더 많거든요. 또 보충해주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이원 때문에 나는 시험에 든 부분이 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좀 시험에 드셨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흔들림이 있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